한국 정말 이럴 줄은 몰랐다. 지금 중국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중국의 탑 프로듀서가 직접 한국에 가서 촬영한 충격적인 영상이 퍼지고 있는데요. 중국 SNS에서는 분노의 댓글이 폭발하고 있고 절대 한국 여행 안 간다 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가 폭로한 내용은 과연 진실일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제 최신 영상의 조회수가 올라가는 것을 지켜봤어요. 단 2시간 만에 500만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댓글창은 중국 시청자들의 분노에 찬 메시지로 가득 찼어요. 그들은 한국인들이 중국인들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화가 나 있었어요. 제 작업은 제가 원하는 효과를 정확히 내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천웨이예요. 저는 중국 최대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인 바이싱 미디어에서 가장 성공적인 프로듀서예요. 제 전문 분야는 한국인들이 중국인들을 차별하는 방식에 관한 영상을 만드는 것이에요. 이 영상들은 중국 시청자들을 화나게 하고 분노는 더 많은 조회수를 가져와요. 더 많은 조회수는 더 많은 돈을 가져오죠. 또 히트작이네 천웨이. 왕준이 제 어깨를 툭 쳤어요. 그는 제 가장 친한 친구이자 우리 영상의 스타였어요. 키가 크고 밝은 미소를 가진 왕준은 시청자들과 교감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댓글이 오늘 불타고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댓글을 스크롤했어요. 이것 좀 봐. 저런 식으로 우리를 대하는 것을 보고 나서는 절대 한국에 가지 않을 거야. 빨간 알림 숫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우리 영상은 중국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었어요. 우리 사무실은 베이징의 반짝이는 유리 건물 20층에 있었어요. 제 주변에서는 수십 명의 영상 편집자, 작가, 조수들이 책상 사이를 바쁘게 오갔어요. 벽에 걸린 거대한 스크린들은 우리의 가장 인기 있는 영상들과 그 통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 영상들은 항상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어요. 천웨이. 한 목소리가 제 생각을 중단시켰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제 조수인 리민이 보였어요. 장 사장님이 지금 바로 사무실로 오라고 하셨어요.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장 사장님은 바이싱 미디어의 사장이었어요. 그는 매우 좋은 일이나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프로듀서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거의 부르지 않았어요. 그의 사무실로 가는 길은 평소보다 더 길게 느껴졌어요. 저는 다른 팀들이 그들의 쇼를 위한 세그먼트를 촬영하고 있는 주요 제작 구역을 지나갔어요. 모두가 제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몇몇은 제가 지나갈 때 존경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바이싱에서 5년 동안 일해왔고 그 시간 동안 저는 그들의 스타 프로듀서가 되었어요. 장 사장님의 사무실은 건물의 구석 전체를 차지했어요.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들은 베이징 스카이라인의 멋진 전망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유리 건물들에 반사되어 그의 거대한 책상 위로 빛의 패턴을 만들어냈어요. 천웨이. 들어오게. 장 사장님이 책상 뒤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두꺼운 안경과 비싼 정장을 입은 키가 작은 남자였어요. 그의 사무실은 백단향과 차향기가 났어요. 저를 부르셨습니까, 사장님? 저는 자신감 있어 보이려고 노력하며 방으로 들어섰어요. 앉게 앉아. 그는 책상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어요. 자네의 최신 영상 한국 가게. 주인들이 중국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거부한다는 내용이 우리의 이전 기록을 모두 깼네. 저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하지만 장 사장님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그의 눈은 강렬했어요. 우리는 더 큰 무언가가 필요해. 이런 이야기들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 제 마음은 빠르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일 수 있을까요? 자네에게 특별한 임무가 있네, 천웨이. 장 사장님은 책상 서랍을 열고 2장의 비행기 표를 꺼냈어요. 자네와 왕준이 한국에 가길 원하네. 저는 충격을 받아 표를 쳐다봤어요. 한국으로요? 하지만 왜요? 실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지. 장 사장님은 표를 책상 위로 밀었어요. 관광객으로 가게. 자네의 신분을 비밀로 유지하고 한국인들이 누가 녹화하고 있는지 모를 때 중국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촬영하게. 우리 시청자들에게 자네 자신의 영상으로 진실을 보여주게.
제 손에 든 표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대한민국 서울. 내일 출발. 이것은 진정으로 강력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자네의 기회야. 장 사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한국에서 중국인들에 대한 실제 차별에 숨겨진 카메라 영상. 조회수를 상상해봐. 영향력을 상상해봐. 제 가슴은 자부심으로 부풀었어요. 이것은 제 경력에서 가장 큰 기회였어요.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장님, 저는 약속했어요. 그날 밤 제 아파트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쌌어요. 저는 평범한 물건으로 위장한 여러 대의 숨겨진 카메라 펜, 버튼, 프레임에 작은 렌즈가 있는 안경을 포함시켰어요. 저는 옷을 깔끔하게 접어 캐리어에 넣었어요. 제 침대 옆 테이블에 있는 제 휴대폰은 계속해서 알림으로 밝아졌어요. 우리 영상은 이제 1000만 조회수에 도달했어요. 저는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눈을 뜨도록 돕고 있었어요. 적어도 그것이 제가 스스로에게 말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캐리어를 닫으면서 제 머릿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제가 듣고 싶지 않은 질문을 속삭였어요. 만약 내가 보여주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저는 그 생각을 밀어냈어요. 물론 그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곧 저는 그것을 증명할 제 자신의 영상을 갖게 될 거예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부드럽게 착륙했어요. 창문 밖으로 맑고 푸른 하늘 아래 현대적인 건물들과 깔끔하게 정돈된 활주로가 보였어요. 제 위장은 긴장된 에너지로 조여들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 있었어요. 실제로 한 번도 방문하지 않고 수백 개의 영상에서 비판했던 나라예요. 진실을 폭로할 준비됐어? 왕준이 안전벨트를 풀면서 속삭였어요. 그의 눈은 흥분으로 반짝였어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해, 우리는 그저 중국에서 온 평범한 관광객이야. 우리의 진짜 목적을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마. 우리는 짐을 찾고 공항을 통과했어요. 저는 모든 것을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안내판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정보를 표시하고 있었어요. 바닥은 깨끗하게 빛났어요.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공항 직원들이 공손한 몸짓으로 승객들을 안내했어요.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보는지 봐. 저는 왕준에게 중얼거렸어요. 누가?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경비원들, 직원들. 그들은 우리가 중국인이라는 걸 알아. 하지만 더 자세히 살펴보니 아무도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를 다른 모든 여행객들과 똑같이 대했어요. 이것은 제가 예상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공항에서 서울의 호텔까지 기차를 탔어요. 기차는 현대적이고 조용했어요. 한 한국인 노부인이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녀는 제가 지하철 지도로 고군분투하는 것을 보고 몸을 기울였어요. 한국 처음이세요? 그녀는 간단한 영어로 물었어요. 저는 긴장했어요. 이제 오겠구나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기다려온 차별의 순간이요. 네, 저는 조심스럽게 중국어로 대답했어요. 놀랍게도 그녀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중국. 저는 작년에 베이징에 다녀왔어요. 아름다운 도시예요. 그녀는 서툰 중국어로 말했어요. 분명히 노력하고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것은 제 대본에 없었어요. 노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책으로 돌아갔어요. 우리 호텔은 서울의 번화한 명동 지역에 있었어요. 체크인 후 왕준과 저는 동네를 탐험하러 나갔어요. 거리는 옷, 화장품, 음식을 파는 상점들로 붐볐어요. 커리 음식의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마이너스 달콤한 팬케이크, 구운 고기, 매콤한 떡볶이요. 이제 테스트해보자. 저는 붐비는 식당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우리는 중국어를 크게 말할 거야.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자. 왕준은 우리의 숨겨진 카메라 중 하나가 들어있는 안경을 조정했어요. 저는 제 버튼 카메라가 올바르게 위치해 있는지 확인했어요. 필요한 증거를 포착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식당에 들어갔고 저는 일부러 중국어로 크게 말했어요. 2명 테이블 원해요. 있어요? 젊은 웨이트리스가 밝게 웃었어요. 놀랍게도 그녀는 간단한 중국어로 대답했어요. 환영합니다. 네, 테이블 있어요. 저를 따라오세요. 그녀는 우리를 제가 예상했던 어떤 구석이 아닌 좋은 창가 자리로 안내했어요.
그녀는 중국어 번역이 있는 메뉴를 우리에게 건네주었어요. 많은 중국 손님 여기 와요. 그녀는 제한된 중국어로 설명했어요. 한국 음식 매우 맛있어요. 김치찌개 드셔보세요. 아주 유명해요. 내내 서비스는 훌륭했어요. 웨이트리스는 자주 우리를 확인하며 추가 비용 없이 반찬을 더 가져다 주었어요. 우리가 주문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녀는 참을성 있게 우리를 도와주었어요. 이건 예외일 거야. 저는 맛있는 찌개를 먹으면서 왕준에게 속삭였어요. 아마도 이 식당은 특별히 관광객들을 위한 곳일 거야. 왕준은 음식을 씹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아마도. 하지만 그녀는 진심으로 친절해 보였어. 그렇지 않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 후 우리는 밝게 빛나는 거리를 통해 호텔로 걸어 돌아왔어요. 네온 사인이 어둠 속에서 빛났어요. 거리 공연자들이 전통 악기로 음악을 연주했어요. 커플들이 손을 잡고 걸었어요. 도시는 활기차고 환영하는 느낌이었어요. 내일 우리는 더 많은 곳을 시도할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관광지가 아닌 일반 상점들과 식당들. 그러면 우리는 진짜 한국을 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다음 날은 더 많은 혼란을 가져왔어요. 우리는 아침 식사를 위해 작은 가족 운영 식당을 방문했어요. 주인들은 중국어를 전혀 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손짓과 그림을 사용해 우리가 주문하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그들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심지어 우리에게 추가 부분을 주기도 했어요. 나중에 우리는 의류 상점에 들어갔고 저는 셔츠를 보는 척하면서 일부러 진열대를 쓰러뜨렸어요. 저는 분노, 비난을 기다렸어요. 대신 점원은 영어로 괜찮아요, 괜찮아요. 라고 말하며 서둘러 와서 옷을 집어올리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오후에 우리는 관광지에서 떨어진 주거지역에서 길을 잃었어요. 한 노인이 우리가 지도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우리를 무시하거나 의심스럽게 대하는 대신 그는 손짓으로 의사소통하며 우리를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저녁이 되자 왕준과 저는 작은 공원에 앉아 우리의 영상을 검토했어요. 이건 우리가 예상한 것이 아니야, 왕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태블릿 화면을 응시하며 수시간의 녹화물을 스크롤했어요. 웃는 얼굴들. 도움이 되는 몸짓들. 우리의 언어 어려움에 대한 인내심. 제가 그토록 확신했던 차별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는 아직 올바른 장소를 찾지 못했어. 저는 주장했지만 의심이 제 목소리에 스며들었어요. 계속 찾아야 해. 그날 밤 저는 호텔 침대에 누워 멀리서 들려오는 교통 소리를 들으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무리 오래 응시해도 천장은 답을 주지 않았어요. 불편한 무언가가 제 가슴속에서 들썩였어요. 제가 줄곧 잘못되었을 가능성이요. 제3장 식당 주인. 아침빛이 호텔 커튼을 통해 들어오는 동안 저는 제 노트북을 살펴봤어요. 서울에서 3일이 지났지만 우리는 아직 중국인에 대한 차별의 장면을 하나도 촬영하지 못했어요. 이건 말이 안 됐어요. 제 모든 연구, 제 이전 영상들은 모두 한국인들이 우리를 무시한다는 것을 보여줬었는데요. 우리는 뭔가 다른 것을 시도해봐야 해. 저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 식사를 하며 왕준에게 말했어요. 윤서진이라는 사람이 소유한 유명한 식당을 찾았어. 그녀는 한국 소셜미디어에서 인기 있는 음식 인플루언서야. 왕준은 커피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가 특별한 건 뭐야?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몇몇 중국인 관광객들에 따르면 그녀는 특히 중국인 손님들을 싫어한대. 여러 사람들이 그녀가 형편없는 서비스와 차가운 대우를 했다고 주장했어. 이게 우리의 기회가 될 수 있어. 그 식당은 기울어진 기와 지붕과 나무 기둥이 있는 전통 한옥 건물에 위치해 있었어요. 작은 돌 정원이 입구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문 위의 간판에는 아름다운 한국 서예와 함께 중국 글자로 된 식당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기억해, 우리가 접근하면서 제가 속삭였어요. 조금 까다롭게 굴어. 중국어를 크게 말해. 그녀가 진짜 감정을 보여줄 이유를 제공해. 안으로 들어가니 식당은 전통 한국 예술품으로 우아하게 장식되어 있었어요. 앉을 수 있는 쿠션이 있는 낮은 나무 테이블들이 메인 공간을 채웠어요. 전통 음악의 부드러운 소리가 배경에서 흘렀어요. 구운 고기와 매콤한 찌개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30대의 한 여성이 우아한 인사와 함께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전통 한국 의상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마이너스 단순한 흰색 드레스 위에 세련된 짙은 파란색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그녀의 머리는 깔끔하고 자연스러운 긴 머리였어요. 제 식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는 거의 억양 없이 완벽한 중국어로 말했어요. 저는 오늘 안내를 도와드릴 직원입니다. 창가 쪽 테이블을 원하세요? 저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어요. 이건 이 만남이 시작되어야 할 방식이 아니었어요. 저는 차가운 인사, 아마도 우리가 불평할 때까지 무시당하는 것을 예상했었어요. 네, 창가요. 저는 가장 까다로운 어조로 대답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중국어 메뉴가 필요해요. 짜증내는 대신 여직원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물론이죠. 우리 모든 메뉴에는 중국어 번역이 있어요. 저를 따라오세요. 그녀는 우리를 바깥의 작은 정원이 보이는 아름다운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쿠션에는 전통 한국 문양이 수놓아져 있었어요. 테이블 세팅은 금속 젓가락과 도자기 숟가락으로 우아했어요. 서울에 전에 와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직원은 우리에게 메뉴를 건네며 물었어요. 처음이에요. 제가 말하기 전에 왕준이 대답했어요. 그럼 우리의 전통 요리를 꼭 드셔보셔야겠네요. 갈비 마이너스 양념된 소갈비 마이너스와 우리의 특별한 김치찌개를 추천해요. 제가 직접 할머니의 레시피로 김치를 담가요. 식사 내내 서진은 직접 우리를 확인하며 각 요리가 나올 때마다 설명해 주었어요. 음식은 맛있었어요. 마이너스 부드러운 고기, 완벽하게 양념된 야채, 그리고 풍부한 국물의 수프였어요. 저는 제 임무에도 불구하고 식사를 즐기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이 김치는 제가 전에 먹어본 것과 달라요. 저는 비판적으로 들리려고 노력하며 말했어요. 네, 특별한 가족 비법이에요. 서진은 진정한 열정으로 대답했어요. 사실 중국에서 지내는 동안 배웠어요. 중국 요리를 공부하면서 베이징에서 2년 동안 살았거든요. 저는 당신들의 문화와 음식에 반해버렸어요. 이 폭로는 저를 놀라게 했어요. 중국에서 공부하셨어요? 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들 중 일부였어요. 그녀의 눈은 진정한 따뜻함으로 빛났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너무 친절했어요. 재계 지역 중국 요리 기술을 소개해준 훌륭한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중국인 손님들을 특별히 잘 대우하려고 노력해요. 마이너스 제가 받은 친절을 돌려주기 위해서죠. 그녀가 다양한 중국 도시에서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제가 신중하게 구축한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는 시안의 길거리 음식, 스촨의 매운 요리, 그리고 광저우의 섬세한 딤섬에 대해 지식과 존중으로 묘사했어요. 식사 후 서진은 우리에게 팥이 들어간 달콤한 떡을 무료로 가져다 주었어요. 작은 선물이에요. 그녀는 또 다른 인사와 함께 말했어요. 우리가 식사를 마쳤을 때 저는 지불하기 위해 제 지갑을 찾았지만 주머니에 없었어요. 저는 모든 주머니를 확인한 다음 제 가방을 확인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 지갑이 없어졌어. 저는 왕준에게 말했어요. 가슴속에서 패닉이 일어났어요. 제 지갑에는 제 신분증, 바이식 미디어 로고가 있는 명함, 그리고 가장 걱정되는 것은 지난 3일 동안의 영상이 들어있는 메모리 카드 중 하나가 있었어요. 호텔에 두고 왔어? 왕준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식당에 들어올 때 가지고 있었어. 여기 어딘가에 떨어뜨렸을 거야. 우리는 테이블과 쿠션 아래를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마지못해 저는 카운터에 있는 서진에게 다가갔어요. 죄송한데 제 지갑을 당신의 식당에서 잃어버린 것 같아요. 오이런. 걱정 마세요. 누군가 발견하면 그들이 돌려줄 거예요. 여기 사람들은 정직해요. 그녀는 제 호텔 정보를 받았어요. 찾아지면 연락드릴게요. 우리는 침묵 속에서 호텔로 돌아왔어요. 제 지갑의 손실은 재앙이었지만 더 최악인 것은 누군가가 제가 진짜 누구인지와 제가 왜 한국에 있는지 발견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걱정으로 마음이 급해져 호텔 방을 왔다 갔다 했어요. 서진이 지갑을 찾으면 어떡하지? 저는 왕준에게 물었어요. 그녀는 내 바이식 미디어 카드를 볼 거야. 그녀는 심지어 메모리 카드에 있는 영상을 볼 수도 있어. 왕준은 그의 침대에 앉아 평소와 달리 조용했어요. 그게 그렇게 끔찍할까? 그는 마침내 물었어요. 그의 질문은 우리 사이의 공기 중에 떠 있었어요. 그래야 할 것보다 더 무거웠어요.
그날 밤 저는 서진이 중국에서 우리 영상을 보고 그녀의 국가가 적대적이고 차별적으로 묘사되는 동안 그녀의 친절한 얼굴이 우리의 숨겨진 카메라 영상을 채우는 꿈을 꿨어요. 저는 한국에서 느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느끼며 깨어났어요. 마이너스 부끄러움이요. 호텔 문을 날카롭게 두드리는 소리가 저를 깨웠어요.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왕주는 이미 일어나 있었고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또 다른 노크 소리가 이어졌고 이번에는 더 강하게 들렸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가 들여다봤어요. 제 심장은 한 박자 건너뛰었어요. 윤서진이라는 그 식당의 여직원이 복도에 서 있었는데 자세는 똑바르고 위엄이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제 지갑이 있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저는 문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천회희 씨.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없었고 단지 조용한 확신만 있었어요. 이것이 당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녀가 제 이름을 말하는 방식으로 보아 분명했어요. 그녀는 제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받았어요. 어떻게 저희를 찾으셨어요? 제 목소리는 제 귀에도 작게 들렸어요. 당신의 호텔 키 카드가 지갑에 있었어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지갑을 열기 전에도 당신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는 혼란스러워하며 그녀를 쳐다봤어요. 많은 한국 사업주들이 중국 소셜미디어를 팔로우해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우리는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당신이 제 식당에 들어왔을 때 저는 당신의 영상에서 당신을 알아봤어요. 제 발밑에 바닥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계속 알고 계셨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의 영상이 한국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봤어요. 그것들은 꽤 인기가 있어요. 많은 한국인들도 그것들을 봤어요. 부끄러움이 저를 관통했어요. 저는 그녀에게 방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어요. 그녀는 우아하고 통제된 움직임으로 안으로 들어왔어요. 당신의 메모리 카드에 있는 영상을 봤어요. 그녀는 계속했어요. 당신의 숨겨진 카메라는 당신의 시청자들이 당신의 영상에서 보는 것과는 매우 다른 한국을 담았어요. 왕주는 그의 침대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의 표정은 알 수 없었어요. 저희가 누군지 알고 계셨다면 왜 저희에게 그렇게 친절하셨어요? 저는 진정으로 당혹스러워하며 물었어요. 왜 모든 것이 그대로 들어있는 지갑을 돌려주셨어요? 서진의 눈이 부드러워졌어요. 현실이 당신이 묘사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네, 중국인을 차별할 수 있는 한국인들이 몇몇 있을 수 있어요. 한국인을 좋아하지 않는 중국인들이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우리는 그저 삶을 살고 사업을 운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녀의 말은 물리적인 타격처럼 저를 강타했고 제가 제 경력을 쌓아온 모든 기반을 무너뜨렸어요. 당신의 영상들은 힘이 있어요. 천씨. 그녀는 계속했어요. 그것들은 수백만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을 보는 방식을 형성해요. 그 힘에는 책임이 따라요. 그녀는 작은 USB 드라이브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당신의 영상을 이것에 복사했어요. 모든 것이 당신의 메모리 카드에도 여전히 있어요. 그것으로 무엇을 할지는 당신의 선택이에요. 그녀가 떠난 후 방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왕중과 저는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밖에서는 서울의 소리가 계속되었어요. 자동차 경적 소리, 멀리서 들리는 대화들, 자전거 벨 소리요.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왕준이 마침내 물었어요. 저는 대답이 없었어요.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끝없이 느껴졌어요. 비행기 창문을 통해 저는 구름들이 우리 아래로 지나가는 것을 지켜봤어요. 위에서 보면 산처럼 단단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증기와 환상에 불과했어요. 제 영상들처럼요. 그것들은 시청자들에게는 단단하고 진실해 보였지만 오해와 선택적으로 고른 이야기들 위에 세워진 것이었어요. 장 사장님은 유리벽으로 된 그의 사무실에서 우리를 기다렸고 기대감으로 거의 들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도시 건너편의 건물들에 반사되어 그의 책상 위로 빛의 패턴을 춤추게 했어요. 어때? 가져온 것을 보여줘. 벌써 시청자 수를 상상할 수 있어. 그의 눈은 두꺼운 안경 뒤에서 반짝였어요.
저는 제 노트북을 그의 책상에 놓고 천천히 열었어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이 아니에요, 사장님. 무슨 말이야? 회장 사장님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카메라가 고장났어? 아니요, 카메라는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저는 영상을 재생했어요. 웃는 식당 서버들, 도움이 되는 상점 주인들, 서진의 따뜻한 환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가 제 지갑을 돌려주는 장면이요. 장 사장님의 표정은 순간이 지날수록 어두워졌어요. 영상이 끝났을 때 그의 얼굴은 경고하는 빨간색 음영으로 변했어요. 이건 쓸모없어. 그는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어요. 차별은 어디 있지? 혹대는 어디 있지? 이건 우리 시청자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야.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실제로 발견한 것이에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이것이 진실이에요. 진실? 회장 사장님은 쓰게 웃었어요. 우리 사업은 진실에 관한 것이 아니야. 사람들이 이미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해주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지. 그들이 계속 시청할 만큼 화나게 만드는 콘텐츠. 그의 말은 그 솔직함이 추하게 우리 사이의 공기 중에 걸려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는 제 안정된 목소리에 스스로 놀라며 말했어요. 그럼 넌 해고야. 장 사장님은 날카롭게 말했어요. 오늘 책상을 정리해. 왕준, 넌 천회의 프로젝트를 맡게 될 거야. 저는 왕준을 바라보며 그가 승진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했어요. 대신 그는 똑바로 서서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사직합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장 사장님의 입이 충격으로 벌어졌어요. 둘 다. 이것 때문에? 너희는 다시는 중국 미디어에서 일하지 못할 거야. 장 사장님의 사무실 밖에서 바이식 미디어의 바쁜 소리가 계속되었어요. 전화벨 소리,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편집자들이 제작 현장을 가로질러 서로를 부르는 소리요. 저는 제 책상으로 가서 제 소지품들을 골판지 상자에 넣기 시작했어요. 제 주변에서 호기심 많은 얼굴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제 갑작스러운 몰락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있었어요. 제가 상가 사진들을 포장하는 동안 리민이 다가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걱정스러웠어요. 사실이에요? 떠나시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더 이상 그런 영상들을 만들 수 없어요. 이제 무엇을 하실 거예요? 그녀가 물었어요. 그 질문은 대답 없이 공중에 떠 있었어요. 저는 계획이 없었고 단지 거짓에 기반한 증오와 분열을 퍼뜨리는 것을 계속할 수 없다는 확신만 있었어요. 3개월 후 저는 베이징의 다른 지역에 있는 작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 공간은 소박했어요. 단지 4개의 책상, 기본 장비, 그리고 중국과 한국의 지도와 사진으로 덮인 벽이요. 유일한 창문을 통해 저는 아랫거리에서 일상을 보내는 평범한 사람들을 볼 수 있었어요. 왕준이 점심 테이크아웃 용기를 들고 들어왔어요. 그의 뒤로는 리민과 우리가 그만둔 후에 퇴사한 다른 3명의 전 바이싱 직원들이 뒤따랐어요. 새 영상이 준비됐어. 왕준이 음식을 테이블에 놓으며 발표했어요. 조회수가 이미 올라가고 있어. 저는 노트북을 열고 우리의 최신 작품을 시청했어요. 한국에 대한 진실 고정관념 깨기. 그것은 서진과 다른 한국인들의 인터뷰와 함께 한국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한 중국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댓글 섹션은 제가 보던 것과 달랐어요. 분노에 찬 장강설 대신 사려 깊은 토론들이 있었어요. 질문들. 심지어 고정관념을 믿었던 시청자들의 사과도요. 제 전화기가 서진의 메시지로 진동했어요. 당신의 영상이 한국 소셜미디어에서도 공유되고 있어요. 여기 사람들은 이제 중국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리가 건설되고 있어요. 따뜻함이 제 가슴 속으로 퍼졌어요. 수년 동안 저는 제 영상으로 벽을 쌓아왔어요. 이제 저는 그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돕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베이징의 붐비는 거리를 통해 집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천당공원의 사진을 찍고 있는 한국인 관광객 그룹을 지나쳤어요. 기억이 제 마음속에 번쩍였어요. 서울에서의 첫날, 모든 모퉁이에서 차별을 찾을 것이라고 확신했었죠. 제가 얼마나 틀렸었는지. 그리고 제가 제 실수를 발견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요. 지는 해가 도시를 황금빛으로 물들였어요. 내일은 우리의 작은 진실중심 미디어 회사에 새로운 도전을 가져올 것이에요. 우리의 시청자 수는 제가 바이징에서 지휘했던 것보다 적었어요.
우리의 급여는 더 낮았어요. 하지만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저는 제 일의 진정으로 자부심을 느꼈어요. 때로는 가장 중요한 여정은 먼 곳으로의 여행이 아니라 새로운 이해로 가는 것이에요. 제 몸은 한국을 다녀왔지만 제 마음은 훨씬 더 멀리 여행했어요. 편견에서 진실로, 분열에서 연결로요. 그리고 그것은 모든 걸음마다 가치 있는 여정이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